역대 최초 포스트시즌 서스펜디드 게임. 그만큼 이례적이었고 삼성 라이온즈는 아쉬운 판정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야구에 만약은 없다. 야만 없는 격언과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일이 벌어진 터라 삼성 입장에선 자꾸만 가정법을 활용해보게 된다. 삼성은 2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오후 4시부터 재개된 기아 타이거즈와 2024 신한 S월뱅크 KBO 포스트시즌 PS 한국 시리즈 KS 7전 4선 승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에서 1대5로 역전패를 당했다. 지난 21일 시작했던 1차전에서 삼성은 원태인의 5이닝 무실점 완벽투와 6회 초 김원곤의 홈런, 이어진 연속 볼넷을 얻어 무사일 2루 완벽한 승리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돌연 굵어진 비로 인해 경기가 중단됐고 다시 열리지 못해 결국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다. 22일에도 많은 비로 2차전이 모두 미뤄졌고 결국 이틀이나 지난 23일 멈췄던 1차전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선 추가점이 필요했다. 1차전 66구만 던지며 기아 타선을 완벽히 봉쇄했던 원태인이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인해 강제 강판된 꼴이 됐고 가뜩이나 약점으로 꼽혔던 삼성의 불펜에게 4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건 다소 버겁게 느껴지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무사일 2루 김영웅 타석 1볼 상황을 두고 양팀은 이틀 동안 최선의 수를 찾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기아는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카드인 세선맨 전상현을 등판시켰다. 이에 맞선 삼성의 선택은 보내기 번트였으나 결과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김영웅의 번트 타구가 포수 바로 앞에 떨어졌고 3루에서 선행주자가 포스 아웃됐다. 이후 박병호가 삼진, 윤정빈의 볼넷에도 이재현이 투수 땅볼로 물러나 흐름이 묘해졌다. 여전히 한 점 차로 앞서 있음에도 분위기는 기아 쪽으로 넘어가는 듯 했고 6회 말 자완 이승현이 등판해 KKK로 상대 중심 타선을 삭제했음에도 결국 7회 말 아쉬운 수비와 임창민의 연속 폭투 등이 겹쳐 사실점하며 무너졌다. 포털 사이트 중계 자료에 따르면 6회 무사일 2루 삼성의 승리 확률은 73.1%를 찍었으나 무득점으로 이닝을 마친 뒤엔 57.9%까지 낮아졌고 7회 말을 마친 뒤엔 8.7%로 사실상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 결국 1대5로 패한 삼성은 2차전 선발 매치업의 불균형 속에 이변 없이 3대8로 졌다.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며 우승 확률이 10%까지 곤두박질 쳤다. 역대 KS1, 2차전에서 연승을 달린 20개 팀 중 우승을 하지 못한 팀은 단 2차례 뿐이었다. 이겼으면 모든 게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었다. 비록 이틀이나 밀린 경기로 인해 원태인은 결국 나흘 쉬고 4차전 등판이 가능해졌기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었다. 3차전 선발대니 레에스도 닷새 휴식 후 더 힘있는 상황에서 등판할 수 있게 됐다. 피오부터 치고 올라온 삼성으로선 하루에 뜻하지 않은 휴식 발생도 반가운 일이었다. 다만 1차전 승리가 밑바탕이 됐을 때 따져볼 수 있는 이야기다. 3. 4차전 원태인과 레에스가 등판한다고는 하지만 이 두 경기를 모두 잡는 것 외에는 삼성으로서 기대를 걸 만한 부분이 사라졌다. 올 가을 야구 최고의 투구를 펼치고 있는 둘이지만 그만큼 부담도 더 커져 이전 같은 투구가 서스펜디드 게임 선언 이후 박진만 감독은 제초에 경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경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에 지금껏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서스펜디드 게임이었을 터. 1차전을 정상적으로 치렀다면 그로 인해 원태인이 충분한 이닝을 소화했다면 혹은 세초에 우천 취소돼 서스펜디드 게임이 되지 않았더라면 등 갖가지 상황을 자꾸 대입해보게 된다. 앞선 서스펜디드 게임 결정에 분통이 터지지만 더 이상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다. 경기 후 박진만 감독은 두 경기를 다 져서 아쉽다. 솔직히 광주 1승 1패가 목표였는데 -1이라고 생각하고 대구 가서 하루 쉬고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고 반격 의지를 나타냈다. 프로야구 팬들이 곱고 최동원을 불세출의 에이스이자 전설로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는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불굴의 투혼 때문이다.
객관적 전력상 열세였던 롯데가 삼성을 7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시리즈에 무려 5경기에 등판해 혼자 4승을 모두 책임진 최동원의 존재 덕분이었다. 투수 혹사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현대 야구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도 안 되는 불멸의 대기록이다. 투수 분업화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현대 야구에선 7전 4승제의 포스트 시즌에서 보통 4선발 체제를 쓴다. 1차전에 선발 등판한 투수가 5차전, 2차전 선발이 6차전에 나오는 식이다. 아무리 뛰어난 에이스 선발 투수여도 2경기 이상 등판이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나 2024 KBO 리그 한국 시리즈는 시리즈 초반비가 일정을 묘하게 꼬면서 실로 오랜만에 에이스의 3번 선발 등판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삼성의 토종 에이스이자 정규 시즌 다승왕 15승 6패에 오른 원태인이 1차전 선발 등판에 이어 7차전 등판까지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태인은 지난 2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와 한국 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에 5이닝을 2피안타 2볼넷만 내주며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다.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6회 초 무사 2루에 굵어진 빗줄기로 인해 서스펜디드 경기가 선언되면서 원태인의 1차전 등판은 5이닝에서 멈춰섰다. 22일 재개 예정이었던 1차전이 밤새 내린 비로 인한 그라운드 사정과 비 예보로 인해 하루 더 수년돼 23일 열리게 결정되면서 원태인은 휴식 시간을 벌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원태인은 26일로 예정된 4차전에 나흘 휴식 후 등판할 수 있다. 1차전이 서스펜디드가 되는 바람에 원태인의 투구수는 66구로 비교적 적었다. 나흘 휴식 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한다면 사흘 휴식 후에 30일 열리는 7차전에도 선발 등판을 나설 수 있다.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에이스의 7차전 등판이 가능해진 판이 짜인 것이다. 푸른 피의 에이스는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않는다. 원태인은 22일 취재진과 만나 3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던져야 한다. 당장 내일 열리는 KS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6회부터 던지라고 해도 준비돼 있다면서 난 이번 가을 야구에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준비돼 있다. 그래서 단독 다승왕이 걸렸던 정규 시즌 최종전에도 선발 등판하지 않고 가을 야구를 준비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일부 삼성 팬들은 원태인의 3경기 선발 등판을 두고 과거 배영수, SSG 투수 코치를 떠올리기도 한다. 2000년대 중반 KBO 리그 최고의 우완 파이어볼러로 군림했던 배 코치는 2006년 한국 시리즈에서 선발 1경기 포함 5경기에 등판해 2승 1홀드 1세이브를 거두며 삼성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무리한 투구로 인해 한국 시리즈를 마치고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고 수술 여파로 인해 강속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팬들이 배 코치의 사례를 떠올리며 걱정한다는 취재진의 말에 원태인은 우승을 한다면 무엇을 못 바치겠는가라며 난 다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원태인은 올 시즌 프로 데뷔 후 처음 타이틀을 차지했다. 15승을 거두며 곽빈, 두산과 함께 공동 다승왕에 올랐다. 평균 자책점 3.66은 전체 6위, 토종 투수 중엔 1위다. 정규 시즌에서의 기세가 가을 야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LG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6.2이닝 1실점 호투로 포스트 시즌 데뷔 첫 선발승을 따냈다. 이어 KS 1차전에서도 내일과 명품 투수전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투구수를 감안하면 비가 경기를 가로막지 않았다면 7이닝은 너끈히 투구할 수 있는 페이스였다. 이제 원태인은 4차전, 그리고 아직 열릴지 결정되지 않는 7차전을 준비한다. 혹사 걱정에 대해서도 원태인은 지금은 그때처럼 혹사가 이루어지진 않는다며 현재 내 컨디션은 매우 좋다. 오래오래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